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황윤하라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일단 가려운 발진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보통 돌 전의 아기들은 2개월 이상, 돌 이후의 아기들은 6개월 이상 반복이 되어야 되고요. 어린애들은 얼굴, 조금 크면은 접히는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어른이 되면 얼굴 쪽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고요.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 최종적으로 아토피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겁니다. 알레르기 질환에는 꼭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비염이라던가 천식이라던가 또 예를 들어 싼 액세서리 같은 걸 하면 금속 알레르기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숨겨진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유전적인 양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사회가 문명화되고 공해도 많아지고 식품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꼭 입원을 해야 되는 종류는 2차 감염입니다. 특히 포도상구균은 초항원이라고 굉장히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가렵고 그래서 피부가 너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감염은 포진상습진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곤하면 입술에 수포가 생기고 이런 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피부로 들어가서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열도 나고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입원해야 됩니다. 이제 외래에서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부 케어도 해보고 연고 바르는 법, 보습하는 법, 목욕 이런 걸 실습하고 또 원인도 찾는 걸 시행해서 조금 더 그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단기 입원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저희는 알레르기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을 시작해서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알레르기 결막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형태가 바뀌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레르기 행진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알레르기랑 같이 생겼다가 계속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먼지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고요. 진먼지 알레르기가 생기면 비염이나 천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라도 그 아토피 피부염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스테로이드는 피부에만 머무르지 혈액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굉장히 약한 것, 낮은 등급의 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하루에 2번씩 발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 피부 부작용으로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생식기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조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얼굴이나 생식기에 바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고가 면역억제 연고입니다. 면역억제 연고는 스테로이드 연고보다 효과는 좀 약하지만 안전하게 오래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생식기 같은데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약제를 같이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걱정 없이 피부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민간요법 중에서 바르는 민간요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민간요법으로 뭐 약초라던가 아주 강한 약물이라던가 이런 게 자극이 되면 그쪽에 장벽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나쁜 균이 들어가고 이래서 막 걷잡을 수 없는 피부 감염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먹는 민간요법보다는 바르는 민간요법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규치료로 바뀌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비타민 D라던가 유산균, 보습제, 뭐 DHA라던가 오메가3 같은 그런 영양제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그 외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시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투자할 것보다는 보습제라던가 세정제에 더 투자를 하시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많이 가려워하면 잠은 좀 오지만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다시 해주는 거, 너무 가려워하면 샤워를 다시 하고 보습제를 다시 발라주는 거, 또 보습제를 좀 냉장고 같은데 차갑게 만들어서 이제 시원하게 해줘서 가려운 데 발라줘서 자극을 덜하게 하는 법,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서 가려움증에 신경을 좀 덜 쓰게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옷 같은 게 있습니다. 특수 옷이 있는데 이제 그 옷을 입으면 손을 좀 덜 대게 하고요. 그리고 약물이나 보습제를 발라두면 그게 이제 피부로 흡수가 많이 되고 공기로 덜 날아가게 해서 좀 더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레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가장 첨단의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믿고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